팔공산 은혜사가 영천시와 협약을 맺고 오늘부터 사찰 입장 전면 무료화에 들어갔습니다. 종교 편향 사태로 불거진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법으로도 주목됩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흩어진 불자들을 결집하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비톡을 출시했습니다. 조계 네트워킹의 거점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식민사관으로 물든 가야사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불교식 실천운동이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불교계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 현장을 찾았습니다. 천년고찰 지리산 화엄사에 봄향기 가득한 매화꽃이 활짝 폈는데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화엄사의 절경을 영상뉴스로 담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은혜사가 영천시와 협약을 맺고 오늘부터 사찰 입장 전면 무료화에 들어갔습니다.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자치단체와 손을 잡은 상생의 모델로 종교 편향 사태로 불거졌던 문화재 관람료 문제 해법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1,400여 문화재와 유물을 보유 관리하고 있는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은혜사. 오늘부터 사찰을 드나드는 누구나 무료로 관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어제 은혜사는 영천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관람료 징수 폐지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산사를 국민과 시민에게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많은 스님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은혜사가 조금 시대에 빠르게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팔공산으로 가는 등산로가 있어서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무료로 문화재도 관람하고 팔공산 등산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체되어 있던 은혜사 주변 상가 경기도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관람료 폐지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는 지난해 여름쯤 최기문 영천시장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호 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르렀고 이로써 문화재 관리와 활용 등에 필요한 경비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2008년 범어사와 2019년 구례 천은사에 이어 대구 경북 지역 사찰로는 최초 사례입니다. 정청래 국회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 폄하 논란의 불씨가 되기도 한 사찰 문화재 관람료. 불과 얼마 전까지 불교계 폄하 규탄 현수막이 걸렸던 은혜사 보화루에서 은혜사와 영천시는 상생의 싹을 틔웠습니다. 아름다운 문화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이렇게 큰 용단을 내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산도 100% 투명하게 하고 상인들도 상가를 위해서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마을에서 다 고맙다고 인사 다 왔습니다. 개방을 하면서도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많은 분들이 다녀가면서 책임 없이 잘못된 그 어떤 사고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는 많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준이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잘 지켜주시라고 믿고 마음껏 즐겨주시고 누려주시고 그 행복한 마음들을 가져가셔서 일상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찰이 전면 무료 개방되면서 아름다운 자연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은혜사를 찾는 발길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종교 편향 논란으로 불거졌던 사찰 문화재 관람료 문제의 해법으로 은혜사의 파격적인 결단이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천 은혜사에서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불기 2566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오는 5일 서울광장에서 봉축 점등식이 봉행됩니다.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오는 5일 저녁 7시 서울광장에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조형 등 점등법회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광장에 세워진 봉축, 조형 등은 국보인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을 원형으로 삼아 한지로 제작한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 등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 어버이날과 겹치면서 화엄사를 창건한 신라고승 연기조사의 어머니를 향한 지극한 효심이 담긴 화엄사 4사자 3층 석탑을 원형으로 삼았습니다. 이번 점등식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 위원장이자 조계종 총무원장인 원행스님과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단 스님 등 교계 지도자들이 동참해 점등과 탑돌이 등으로 진행되며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전통 한지 보급 운동이 활발한 가운데 한지 살리기 재단이 조계종 종정 성파 스님에게 한지로 만든 태극기 작품을 증정했습니다. 이배용 한지 살리기 재단 이사장은 조계종 제15대 종정 추대법회에 앞서 서울 장충동 종이문화재단을 방문한 성파 스님에게 한지 태극기 작품을 전달했습니다. 또 신탁근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장은 성파 스님에게 우리나라 종이나라 배지를 선물했습니다. 성파 스님은 종이나라 박물관을 둘러보면서 전통 한지가 꼭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성파 스님은 이튿날 종정 추대법회 법문에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남아있는 오래된 종이가 바로 우리 한지라면서 뿌리 깊은 우리 역사와 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흩어진 불자들을 결집하고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비톡을 출시했습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 비톡은 다양한 제휴 혜택과 불교 정보를 제공해 교계 네트워킹의 거점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박준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디지털 시대, 코로나19까지 겹친 신행 문화의 변화 속에서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불자들의 온라인 메신저 비톡을 출시했습니다.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이 작년 취임 초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한 불자 역량 결집 정보화 사업이 실체적인 결과물로 나왔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신도의 역량 결집을 통한 불교 발전을 위해서 비톡 사업을 출발합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BBS 불교방송 등 교계 언론사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비톡의 전면적 대외 홍보도 개시했습니다. 비톡은 일반적으로 널리 쓰는 스마트폰 메신저 카카오톡과 같은 형태의 메신저 앱으로 불자와 예비 불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톡에 접속하면 가입자 간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화상 통화를 하는 건 기본. 조계종 25개 교구를 비롯한 전국 3,000개 사찰 정보와 부처님 말씀 등 교리와 학술 정보도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비톡이 갖는 특별함이자 강점은 제휴 혜택과 보안 기능으로 요약됩니다. 가입만 하면 누구든 하나 리조트를 4분의 1 가격에 이용할 수 있고 통신 3사 이용료와 전자랜드 할인, 기업은행의 우대금리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중앙신도회는 조만간 중견, 대기업 중심으로 제휴업체를 다양화해 MZ세대로 대표되는 젊은 불자들의 기호까지 사로잡겠다는 포부입니다. 현재는 6개 업체가 제휴가 되었지만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제휴가 되어서 특히 젊은 불교 2030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혜택을 누리고 또 불교와 친숙하고 불교가 믿을 수 있는. 추후 비톡이 활성화되면 회원 간 자유로운 상거래를 할 수 있는 불교 장터 개설과 다양한 커뮤니티 기능까지 보태지게 됩니다. 비톡에 등재되는 모든 정보는 개발사인 블록체인 업체 비드테크의 독자적 암호화 기술로 최상의 보안성까지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중앙신도회는 올해 안에 50만 불자 가입을 달성하고 내년까지 200만으로 회원 수를 늘려 비톡을 그야말로 대중적 플랫폼으로 견인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불자들이 서로 모여서 소통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나오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 정보도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상부상조하면 이 웹을 통해서 우리 전국에 있는 신신 깊은 우리 불자들이 힘을 모으고 또 힘을 모은 힘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제가 불자의 본분을 다하면서 불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적 기능을 갖춘 메신저 비톡이 불자 네트워킹의 중추 역할을 하는 대중적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계 안팎의 지원과 관심이 요구됩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제24교구 본사 선운사에 전통문화체험과 마음치유 공간인 불교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선운사는 어제 주지 경호스님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교체험관 개관식을 봉행했습니다. 선운사 불교체험관은 지난 2018년부터 총 50억 원이 투입돼 지난해 준공됐으며 전시물 배치 등을 마무리하고 첫 선을 보였습니다. 선운사 도솔천 불교체험관은 독립운동가이자 교육문학가인 석전 박한영 스님을 추모하고 내외국인들이 한국 전통불교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선운사 암자 도솔암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불교체험관은 도솔천의 자연과 어우러져 문화와 힐링의 명소로 각광받을 걸로 기대됩니다.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 있는 건학위원회가 디지털 대장경 사업과 제2병원 건립, 사이버대학 설립 등의 대규모 대학 불사에 나섭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회는 어제 서울 캠퍼스 본관에서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학생 장학과 취업, 중등학교 통합 확대, 디지털 대장경, 제2병원 건립, 사이버대 설립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들 핵심 과제들은 오는 7일 오전 11시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 등이 참석하는 최고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되면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학생 장학 사업과 취업은 동국대 윤성희 총장이, 중등학교 통합 확대는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이 각 사업을 총괄하도록 배정됐습니다. 또 동국대 이사들 가운데 디지털 대장경 사업은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제2병원 건립에는 화엄사 교구장 덕문 스님이, 사이버대학 설립은 조계종 중앙종회 화엄회 회장 호산 스님이 각각 총괄 책임을 맡게 됩니다. 고대 가야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고 있는 불교계와 시민단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식민사관으로 물든 가야사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된 역사 왜곡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가야사 바로 세우기 가락 종친 비상대책위원회와 식민사관으로 왜곡된 가야사 바로잡기 전국연대, 역사 바로 세우기 불교연대 등의 대표들이 경남도청 앞에 직결했습니다. 먼저 가락 종친회에서는 시조인 김수로 왕과 허황국의 존재를 흑으로 보고 있는 역사학자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칫 일본의 임나 일본부설에 근거해 가야사가 복원된다면 5세기까지 400년 동안의 가락 종친 족보는 가짜가 되고 근본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 5년간 가야사 복원 사업이 추진됐지만 식민사관에 물든 역사학자들이 제대로 된 가야사 연구를 회피하고 과거 일본의 임나사 연구로 흉내만 냈다는 주장입니다. 가락국은 서기 42년 우리 700만 가락 종출의 시조 김수로 왕이 건국하였고 서기 48년 인도의 아유타요 공주 허황을 왕비로 맞이하였으면 허황의 오빠 장류 하상이 가야 불교를 상시하였다는 것은 가락 종신과 대한민국 국민과 인도 정부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정부의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추진의 핵심 자료인 가야 고분군 연구총서 1에서 7권에 담긴 역사 왜곡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들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열도에 있어야 할 가야 본국인 임나 소국 중 김흥국을 남원,
가라국을 합천이라고 비정하였습니다. 셋째, 고조선 정치 체제를 옮겨온 가라국과 오가야를 소국 연맹체로 정리하여 4세기 이후에야 고대 국가로 발전했다고 왜곡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야사 바로잡기 운동은 지난해 6월 가야 고분군 인터넷 영문판에서 식민사관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통상적으로 학자들을 믿고 맡겨온 역사 분야에서도 왜곡이 될 수 있다는 자각이 확산됐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2022년 오늘까지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 들어서 아마 인수위와 윤석열 당선자가 이 문제를 고민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가야사 바로잡기 단체들은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담은 제안 책자를 차기 대통령직 인수위에 제출하고 가야사 바로 세우기와 식민사관 청산을 재차 촉구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박인호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불교식 실천운동이 저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앞두고 불교계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이 펼쳐지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평일 점심시간 서울 조계사 일주문 앞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이곳에 지구가 아파요, 관심 좀 가져주세요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불교 환경연대 등 불교계 단체들로 구성된 불교 기후행동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거리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기후위기가 단순히 그냥 좀 위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회복불능 상태로 거의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각성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실천해 나가면 그거에 모여서 이제 지구를 살리는 데 일조하게 된다. 이런 마음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문제의 불교적 역할을 모색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운동이 다양한 실천적 방법으로 제시됐습니다. 친환경을 넘어 이른바 필환경이 트렌드인 요즘 생명평화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교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동안에 이렇게 과도하게 소비하고 살아온 에너지를 소비하고 살아온 삶을 좀 반성하는 의미에서 108 참회도 좀 올리면서 일단 에너지를 좀 줄이고 소비도 좀 줄이고 부처님 말씀대로 절제하고 그런 삶을 좀 살아가는 계기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불교 기후행동의 이 같은 환경 살리기 운동을 지켜본 시민들도 적극 동참하겠다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열심히 해서 쓰리기 분리기 해서 모든 거 동참해서 같이 한 마음을 해서 이끌어 나갈. 불교 기후행동은 일선 사찰들을 중심으로 일회용품 쓰지 않기, 신도 대상 환경교육 법회 등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등과 같은 생활 속 캠페인도 꾸준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엔 전국 규모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서울 청계광장 또는 보신각 앞, 울산 태화 강변 등에서 환경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제 기금을 좀 마련하는 행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서울의 청계광장이나 또는 여기 보신각 앞에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울산과 광주에서 동시에 그날 불교계에서 캠페인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교다운 방법으로 지구촌의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간다는 불교 기후행동의 행보에 범불교계 차원의 동참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대한불교 법화종 제20대 총무원장에 제주교구 총무원장을 맡고 있는 제주 해관정사 주지 관효 스님이 선출됐습니다. 법화종은 대전에 위치한 총무원 회의실에서 총무원장 후보로 단독 출마한 관효 스님을 선거인단 만장일치로 선출했습니다. 관효 스님은 1975년 자은암에서 해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78년 해관 스님을 계사로 3위계를 수지했으며 1998년 대법 법계를, 2008년 승정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법화종 사회부장, 교무부장 등 종단 주요 소임을 두루 역임했고 제주교도소 교화위원과 제주경찰서 경승, BBS 제주불교방송 운영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법화종은 오는 4월 21일 제주 해관정사에서 신임 총무원장 취임 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천연고찰 지리산 화엄사에 봄향기 가득한 매화꽃이 활짝 폈는데요. 지리산 품속에 안겨있는 화엄사의 봄 풍경이 감탄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화엄사의 절경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북한 묘향산과 금강산에서 고려시대에 제작된 걸로 추정되는 불상이 나왔습니다. 북한 대외 선전 매체 내나라는 최근 묘향산에서 금은 약사열의 3종 불상이, 금강산에선 금동 아미타열의 3종 불상이 각각 발굴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주시가 민간 관광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합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정부 예산 54억 원 등 총 108억 원을 들여 경주 노동동에 기업 입주 공간 등이 들어서는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일신라시대 축조돼 고려시대에도 이용한 걸로 추정되는 김포 대능리 토성에서 개흙으로 만든 성벽 속심과 남문터가 드러났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경기도 김포 대능리 토성에서 벌인 발굴 조사에서 성벽과 남쪽 문터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4월 1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